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10만 건으로 전월 대비 25만 5천 건 줄었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성장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2주 만에 다시금 7만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은 간밤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한화로 약 5조 원 규모의 지출을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그는 자신의 X 계정에 올해 테슬라의 AI 관련 지출액은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이며 이 중 엔비디아 구매액이 30억에서 40억 달러를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용 지표의 약화에 다시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840만 건을 대폭 하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소식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3%가량대로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특징 종목을 보자면 엔비디아는 이날도 1%가량 오르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3%대의 강세를 보였죠. 전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 그 영향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0.7% 이상 내리면서 약하게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0.7%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서 2680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2차 전지와 바이오의 강세에 계속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0.17% 다소 조정받고 있고요.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개인이 나홀로 현재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양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 대마불사 반도체입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의 염원이었죠. 이 천비디아도 어느새 옛말이 됐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무려 1,500달러까지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전용 칩이죠. 이 루빈을 발표한 데 따른 분석인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 루빈이 발표된 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8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4일에 개막한 컴퓨텍스 컨퍼런스에서 초격차 기술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면서 이 기대감을 한껏 끌어모으고 있는 오늘 반도체 시장인데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참 간단해요. 미국 시장 예측하는 거는 원래 미국 시장이 되게 깔끔하게 움직이거든요. 조정받을 때도 조정받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겠다는 시그널을 아직은 보여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어느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의 힘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존스가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온 건데요. 저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인상한다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상한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인하한다 얘기 나올 거고 또 인하한다는 얘기 나왔다 또 며칠 지나면 또 인상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봐봐요. 이 얘기 왔다 갔다 올해만 이제 6월달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앞으로의 이제 시장 동안 그렇게 얘기 바꿔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100번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움직이지 말고 추세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보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어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아주 그냥 테마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제2의 초전도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놓은 뭐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네이버 이렇게 댓글 게시판 보면은 이거는 제2의 초전도체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뭐겠어요? 유가, 그 동해, 가스전, 뭐 유전 관련주 이쪽이죠. 그래서 뭐 포항 영일만 이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산성이 있느냐 채굴성이 있느냐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뉴스에서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뭐 이게 했을 때 시추했을 때에서 확률은 20%인데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근데 됐을 때에서도 이 채산성이 아니면 이게 양질이냐 아니냐 뭐 등등등등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결과를 보려면 5년에서 1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가는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돼도 5년도 안 걸려요. 그 전에 박살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제2의 초전도체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공개방송 때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요. 초전도체가 그랬잖아요. 뭐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의 확률만 있더라도 이 실체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초전도체처럼 움직여주고 있는 유가, 가스 관련주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심하니 물론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이게 안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원래 작전주 세력주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작전주 세력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초전도체주들도 뭐 1,500%, 뭐 800%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지금은 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초전도체처럼 움직이는 저쪽 유가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고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이런 종목을 제가 이 거래량을 보면서 이거 심상치가 않다. 뭐든 한번 움직일 거다 해갖고 4월 달에 한번 움직여서 한번 제가 자랑한 적이 있죠.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갈 거라는데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여기서 흔들리는 것처럼 당연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높이 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도 이게 뭐 여기서 떨어진다, 올라간다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초전도체주는 이렇게 흔들어 놓고도 여기서도 800% 가고 1500%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작전주는 이해를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든 띄어 올려서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예요. 이게 실체가 돼 있든 없든 간에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원래 주식은 그런 거니까. 뭐 다른 애들은 안 그랬습니까? 뭐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2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지? 그렇다면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샀어야 되는 거냐? 제가 이거를 강하게 한 달 내내 얘기했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1월 달, 2월 달에 한 달 내내 얘기했을 때 아주 지겹도록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다 추천했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GS 위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걔는 별로 안 갔어요. 역시 강한 애들이 더 잘 가죠. 그리고 작년 여기 11월 달, 10월 달 여기에서 한번 강하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초전도체처럼 800%, 1500% 갈 수 있으니 뭐 절반을 팔든 90%를 팔든 많이 팔고 이미 수익이 60%, 50% 났을 거니까 그냥 그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신규 매수했을 때에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더라도 5년에서 10년 걸린대요. 근데 주가는 5년에서 10년 걸린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올라가느냐? 안 그래요. 몇 달 올라가면 떨어져요. 메타버스 보셨잖아요. 메타버스 지금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작년에 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IT 섹터들은 제가 대마불사라 그랬죠. 얘네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시간외에서 4%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자 일단 젠승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로이터 통신에서 외신에서 테스트 통과 아직 못했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15%, 20% 하한가를 갈 일이지.
아니 뭐 한가까지도 너무했고 5% 10% 빠졌는데 하나도 안 빠지는 거 보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공식 반박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은 이 전전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 기술력이 안 되면 뭐 좋은 파트너십이다 아니다 뭐 원더풀이다 뭐 이쪽 뭐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다. 한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모른다.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기업인지. 사실은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에는 뭐 테스트 다 통과하고 얘네들이 먼저 선점을 했었던 기업인데 하이닉스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좀 그거 보면서 아 삼성전자가 뭔가 큰 그렇죠? 뭔가 보여줬으니까 젠슨 왕이 뭐 삼성전자한테 뭘 그렇죠? 뭐 뒷못 잡힌 것도 없을 텐데 그거를 지켜세웠다는 얘기는 그 기술력을 뭘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아직 그거에 대한 실체는 나온 거는 없지만 뭐 지금 3나노를 하고 있는지 2나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는 이거를 뭔가 역전하기 위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아직은 그건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젠슨 왕이 어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테스트 순조롭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스트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테스트 중인 맞습니다. 근데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삼성 반도체 장비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MS 코파일럿 챗GPT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일부일 겁니다. 지금 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손으로 검색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음성으로만 얘기를 해도 시키면 다 합니다. 뭐 엑셀식도 마찬가지고요. 회계 업무 같은 경우도 뭐 복잡한 것들이 있죠. 아니면 뭐 레포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이크만 있으면 이게 시키면은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갖고 그게 MS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이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소해서 안 쓰고 있어요. 아마 1000명 중에 쓰고 있는 사람 한 10명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1%밖에 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CPU 성능이 좋아야 돼요. 좋을수록 좋습니다.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도 점점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컴퓨터 수요들, 램 수요들 이건 또 늘어나겠지만 인공지능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요거 칩 하나가 이게 하나에 1200와트 들어갑니다.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 젠슨 사진 보면 이렇게 메인보드 같은 거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 네모난 거 큰 게 2개 있고 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CPU고 이거는 뭐 처리하는 그거 칩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요게 1200와트, 이게 1200와트, 이게 600와트. 얼마예요? 3000와트.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메인보드도 전기를 잡아먹으니까 대략적으로 그거 하나 작동하는 3000.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쓸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수행하는 그냥 뭐 약간 조금 뭐 영구용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든다는데 그래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월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방향이라든지 쓰임새라든지 핸드폰도 점점 여러분들 이렇게 접는 거 옛날 거 3G 폰 안 쓰잖아요. 지금 점점 좋은 거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컴퓨터도 이제 발전될 것 같고 바뀔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IT는 대마불사,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로봇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나오고 있고 뭐 곧 뭐 1,500만 원에 나온다는 뭐 테슬라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칩들도 점점 디램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바닥을 쳤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방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어제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하고요. 애플을 이제 따라잡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제가 볼 때는 끝났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애플의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옛날 일이고 지금은 혁신은 끝났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밖에 없잖아요. 네모난 거 핸드폰 요거밖에 없잖아요. 뭐 인공지능은 다른 데 다 따라잡혔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곧 2등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엔비디아랑 지금 협작을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중이다. 성공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쵸? 힘을 같이 얻고 올라가겠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경이 넘어간다라는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따라가야 될 거고 물론 그렇게 안 가겠죠. 근데 장비주들은 분명히 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해도 실망할 게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일주일 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골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의 시각 1.26% 올라가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2,2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주성이 어떻게 다뤄볼까요? 자, 뭐 월가에서는 계속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건 뭐 이미 나왔던 얘기고 2분기 더 서프라이즈, 3분기 더 서프라이즈, 4분기도 뭐 장난.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3,800조짜리가 3,800억 아니고요. 조짜리 3,800조짜리가 일경 3,400억까지 400조까지 3,400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세상이 지금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매일 바뀌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어요. 이게 과거 1년과 과거 2년과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한 2년 전에 시속 한 10km로 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속 한 2,000km 달리는 느낌? 아마 내년에는 시속 한 3만 km, 4만 km 달리는 느낌? 총알이죠, 총알. 총알보다 더 빠르죠. 총알이 아마 시속 5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인가 500인가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는 이 세상에 뭔가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나 지금 막 월가에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막 저렇게 부르는데도 욕을 안 먹고 있는 이유가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닐까. 그렇죠? 아니 일경 지금 3,800조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불과 2년 전에 300조, 400조 하던 애들이거든요. 350조 하던 애들이 지금 3,800조 갔는데 지금 일경 얘기하는데 월가에서 아무도 욕을 하질 않아요. 물론 이거 거품이다 위험하다라는 얘기 일부의 목소리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얘기 귀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에서는 IT주들은 결국은 언젠가 시동을 걸 텐데 그게 올해냐? 올해는 갈 거였으면 벌써 움직였겠죠. 내년을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2026년도까지 뭔가 언젠가는 포스코홀딩스 단기간에 100% 200% 올라간 것처럼 언젠가는 IT도 그렇게 불기둥을 뽑을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언제가 됐든 간에 나중에서 200%든 300%든 뭐 1000%든 그런 식으로 불기둥 에코프로처럼 올라가는 일이 IT가 2년 안에 온다라고 하면 투자하기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램 가격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많은 CEO들의 확신을 믿습니다. 많은 AMD,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우리는 삼성전자, 일전자 뭐 이런 많은 IT 기업의 수장들이 계속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흔들려도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삼중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다중바닥이라고 그러죠. 삼중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자, 한미반도체도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는 종목도 또 시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테크윙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성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강하게 신고점을 돌파했던 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고점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거면 지금 조정을 화장품 좀 많이 조정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IT주들이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일부 종목은 튀어요. DI, 어보 반도체 같은 애들은 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하이닉스 장비주거든요,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뭔가 지금 HBM 경쟁 본격 돌입, 뭐 HBM4 이거 본격 돌입, 그다음에 4E, 그다음에 뭐 그 이후 버전들. 그래서 블랙엘 이후에서도 뭐 블랙엘, 뭐 울트라, 그다음에 루빈, 뭐 울트라, 뭐 계속 지금 모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뭐가 딱 있느냐? HBM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버전들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HBM 뭐 5도 뭐 지금 뭐 만들고 있겠죠. 뭐 숫자 왜 붙여놨겠습니까? 5, 6, 7 나오려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나올 때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죠. 이거 뻔하잖아요. 그 새로운 거 나오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갤럭시 24하고 25 나오면 25는 뭐 가격이 뭐 반토막 납니까? 계속 비싸지죠. 저는 그래서 실적은 우상향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나쁘지 않아요. 늦게 움직이더라도 안전한 종목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7일 월요일 PSK홀딩스 51,8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만 시가 대비 최대 1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벌써 25%의 강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5월 28일 주성 엔지니어링 34,000원에 공략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9일부터 31일까지는 3일 연속으로 한미반도체 만나봤죠. 매수가는 각각 15만 원, 16만 원, 다시 15만 원에 접근해봤고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14만 1,600원으로 동일했고요. 6월 3일에는 14.62%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 어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02.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어제 공략해봤던 한미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가 대비 최대 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보시죠. 자, 한미반도체는 어제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이틀 전에 가격을 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주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태성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태성, 테크윙 다 신고가를 돌파한 강한 종목들인데 제가 어제에서 화장품주들 조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화장품주를 조정받아야 돼 조정을 안 받죠. 엔비디아도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제 조만간 곧 로봇들 나올 거고 인공지능 뭐 나올 거고 뭐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슈는 있어요. 뭐 애플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구글이 뭘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혹은 뭐 네이버, 아니면 엔비디아 혹은 테슬라, 뭔가 인공지능 혹은 로봇 뭐 뭔가를 지금 계속 일정은 있어요. 그래서 뭐 5월 지났죠, 6월, 7월, 8월, 9월 뭐 오늘 보니까 지금 뭐 아마 AMD,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반도체 그런 그래픽 카드 회사 뭐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포럼은 아니고 뭐 하던데 무슨 뭐 하더라고요. 뭐 며칠 동안 한다라 그러는데 근데 모여 있는 애들이 뭐 구글, 엔비디아, 뭐 AMD니까 뭔가 기사가 나오게 하겠죠. 뭐 얘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하는 게 지금 다 얘기가 뭐 나와요?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뭘 하겠다, 뭐 로봇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뭐. 어쨌든 계속 좋은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기대감에. 그리고 수급도 좋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결론은 뭐 조만간에 갈 때 되면 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 돌파하고 또 신고점을 가면서 6만 원 가고 7만 원 가고 8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800%대에서 1000%대, 800에서 1000%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800%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80% 시작해서 200%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도 800%에서 1000% 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 6일 날 드렸던 거 90%. 여기에서는 얘가 1000% 가면, 봐봐, 이거 1000% 가면 이거 한 100, 한 12, 10%, 120% 뭐 이 정도 될걸요? 차이가 너무 크죠. 얘는 200% 올라가는데 얘는 왜 30%밖에 안 갑니까? 라 그러면 수학이니까.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얘는 좀 오늘 힘이 없죠?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떨어지나 뭐 그럴 것도 아닌데 하이닉스가 떨어질 일은 크지는 않다고 봐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소송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소송들 때문에 시끌시끌하기는 했지만 뭐 무너지거나 박살날 흐름은 아니니 뭐 그걸로 인해서 이게 일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를 띄어 올리는 애들은 이거 시가총액 크잖아요. 운용사라든지 이거 140조짜리입니다. 기관 투자라든지 금융 투자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실 안 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알아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끈끈한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벌면 하이닉스는 뭐 돈 못 봅니까? 얘도 돈을 같이 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내놔라 했는데 엔비디아가 안 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모자른데 반도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갑질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갑질할 수 있죠. 가격 더 쳐줘. 그럼 더 쳐줘야죠 뭐. 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뭐 반도체 기업, 뭐 중국이 나 하고 싶어야 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이 아니면 뭐 동남아에서 우리 반도체 공장 좀 해야지 그게 뭐 바로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머리카락 뭐 1000분의 1 그걸로 그림을 쫙쫙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계도 이렇게 그려갖고 하는 건데 나노잖아요. 나노.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포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수준으로 거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다 선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반도체 거기다 그려갖고 이거 하는 기술인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HBM 시장을 어떻게 딴 데에서 뭐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돈 벌기 좋죠. 한마디로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지금서부터 몇 년 동안 돈 벌지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 뭐 향후 2년까지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2년 동안은 계속 좋아요. 뭐 10년 동안 안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10년 동안에도 좋을 수 있는데 확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있는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보면 2026년도까지는 계속 역사적인 신고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신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2027년도는 더 좋아집니다. 2028년도는 더더더 좋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30년도는 더더더 좋아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는 데이터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한 해에 당기 순이익이 18조를 찍은 게 그게 최고래요. 역대 최고인데 2026년도에 그 정도 찍을 거라는 예상치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2027년도는 그것도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예상이고. 자, 다음 PSK. 자, PSK도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올랐다 밀렸는데 뭐 올라가겠죠. 양호하고요. 자, 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2월 23일 날 기준으로는 131% 아침에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박스권을 좀 더 타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이 좀 빠져서 나스닥 선물은 괜찮은데 일본 시장이 빠져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흔들려도 밑으로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화에서 지금 경쟁업체로 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거 테스트 장비로 들어왔을 뿐이고 HBM3E가 아니고 HBM3 장비라고 합니다. 기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아랫단계, 윗단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PSK 홀딩스. 이거는 오늘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했죠. 이미 뚫어놨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은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가져가면 됩니다. 한번 뚫어놨으니까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우상향으로 신고점 패턴은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지금 태성도 그렇고 테크인도 그렇고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이것도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우상향으로. 그리고 요 놈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몇 %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거고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30몇 %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건데 오늘 56.5%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15%, 20%가 수익이 금방 납니다. 왜 그런지는 산수의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5% 올라갔는데 어제 더한 게 15%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익 난 거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간 건데 근데 이렇게 한번 뚫어놓고 내일 또 한 15%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5%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80%, 뭐 90% 됩니다. 신기하죠? 산수야, 산수.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추천했던 거 기준으로 엊그저께 흔들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화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화가 반도체를 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한미반도체를 따라잡았다 경쟁업체로 급부상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의심을 했죠. 아니다 다를까? 그게 맞다라는 거였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잠깐 올라온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쨌든 이때 싸게 줍줍 주워 담았더니 14%가 수익이 나왔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올라갔다가 흔들었다 올라갔다가 흔들었다 몇 번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넉넉히 잡으면 한두 달 걸릴 거야. 다시 신고점 넘어가는 데는. 여기도 그랬으니까. 흔들어 놓고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한 달 보름 걸렸잖아요. 한 달 보름보다 좀 짧게 걸리겠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계속 요 자리를 지켜줍니다. 32,000원대 자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공략을 이전에서도 32,000원대도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32,200원대도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 수익을 장중에 15%, 16%는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서 그렇지 손실난 사람들은 없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추천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도 비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대. 그러니까 그거는 한 방만 더 올라가면 요 양봉한만 나오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수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얘네들은 앞으로 돈을 벌 일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32,2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하이닉스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HBM,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뭐 그것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반도체로만 몰빵이 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는 냉장고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제 자동차도 안 하지만 이제 근데 전장 부품도 만들긴 하니까 뭐 그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렇죠? 뭐 TV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는데 반도체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몰빵이 되어 있는 하이닉스는 지금이 이제부터 황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하이닉스도 잘 나가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하이닉스발 향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분할하는 이슈들 때문에 막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입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2분기 실적들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신발끈도 안 묶은 상태에서 준비 운동. 그러니까 4분기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에서 회복 단계였던 거. 수술하고 회복 단계였던 거고 1분기는 회복 단계에서 지금 나안나 해서 신발끈 묶는 단계라고 그랬죠. 이제는 걷기도 뭐 걷기 2분기는 걷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걷기이고 내후년 2026년도가 조금 달리기. 그리고 2027년도, 2018년도가 이제 최고 속도로 다시 달릴 수 있는 회복기에서 이제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급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근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심상치가 좀 않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일단 이런 종목들도 안전하게 저점에서 한 이 정도 가격에서 건드려 놓으면 뭐 못해도 뭐 35,000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비싸게 산 사람들은 35,000원에 샀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싸게 산 사람은 32,200원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움직일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은 뉴스를 찾아보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뭐 오늘도 많은 미국에서 그런 IT 기업들이 모여서 뭔가 알콩달콩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만나봤습니다. 32,2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은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부터 문을 열어봐야겠죠.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전 표적 종목이기도 하죠. 매수가가 16만 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 고점 부근에서 5월 말쯤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0.98% 약세 보여주면서 15만 1,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이 전력주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뭐 엄청 기다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8%에서 마이너스 한 10% 빠졌나 봤더니 웬걸 마이너스 0.8%, 0.9%밖에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도 1, 2%가 잘 안 떨어집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장대 양봉으로 치고 날아가는 것 같은데 1%밖에 안 가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작다라는 거. 다른 애들은 이 정도 모양 나오면은 한 15%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얘는 3%, 4%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 게 좀 단점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런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안전합니다. 뭐 여기서 뭐 요만큼 더 떨어진다고 해도 전저점 자리 지지하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버틸 거고 그래 빠져야 뭐 1, 2%도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져 있으면 되고 갖고 있다 보면 또 올라가면서 다시 16만 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언제 돌파할 거냐? 이거를 얘가 돌파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기가 외국인들 사잖아요. 사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올라가겠다고 확실하게 봐봐요. 나스닥이 여기를 그냥 여기서 찔끔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강력하게 확 뚫어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확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 미국에서도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뭐 경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미국 경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거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뭐 저쪽에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투자를 할 거고 저렇게 투자를 할 거고 한 1경을 투자하겠다. 매해 뭐 1,000조씩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런 그렇죠? 뭐 포퓰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그런 뭐 아니면 뭐에다 투자하겠다, 뭐 인프라에다 투자하겠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뭔가 펌핑질을 하면서 올려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연준을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뭐 그런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뭔가 미국 시장에 확실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준다라 그러면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강력한 그 시그널에 화답을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팍 하고 튈 겁니다. 그럴 때 삼성전기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뭐 금리 인하가 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또 인하도 할지도 모른다. 인상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흐지부지하게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도 계속 옆으로만 횡보하고 있는 그래서 얘도 답답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0%고요. 네. 꼭대기에서 샀거든요. 23만 300원에요. 두 번 나눠서 샀는데 너무 빨리 나눠서 샀나 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살 때 이게 나눠 사는 거 우리 분할 매수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나눠 산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분할 매수를 내가 샀기 때문에 물렸으니까 그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세 번은 다 그냥 매수해버려 끝내버려 하루 만에.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라는 거는 자 봐봐요 한번 올라간 폭을 보게 되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올라갔죠? 그러면 네. 만약에 사다 물렸다 싶으면 한 달 뒤에 한번 사고 두 달 뒤에 한번 사고 석 달 뒤에 한번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왜 석 달 동안 올라가도 석 달 동안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경험을 자, 어쨌든 그 한것 중요치 같아요, 않아요. 이거는. 자,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이 주식이 그래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꼭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미 벌써 뭐 네. 물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나쁘면 지금이라도 버리면 되는 거지만 안 나쁘면 괜찮은 거니까 일단 저는 지금 전선 전력주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야 될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62선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62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하루 이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떨어지려면 길게 떨어지면 한 달, 뭐 짧게 떨어져도 1, 2주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매수인데 걱정이 커지죠.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더 떨어진다고 그것도 한 달 동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네. 결국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올라가 갖고 수익만 나면 된다. 이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월가에서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젠슨하고 이게 사진에 든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네모난 메인보드판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1200W, 이게 1200W, 이게 600W, 이게 GPU 칩인 것 같고 이게 나머지가 뭐 처리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제가 사진만 봤는데 이게 3000W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컴퓨터라든지 앞으로 이제 고성능 서버라든지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또 다른 게 들어가겠지만 블랙에 막 6천만 원짜리가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비쌀 거지만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또 올라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니까 흔들려도 그냥 버티세요. 뭐 비중 뭐 너무 많이 샀고 고점에 많이 산 거는 실수고 잘못한 건 맞지만 네. 갖고 있으면은 수익 날 거니까 이 악물고 한 2달만 참아보세요. 2달이요? 네. 그럼 매수가 올까요? 올해 내내 이쪽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괜찮아 보여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내가 손절하세요. 이거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비싸게 샀고 너무 많이 샀어요. 그게 잘못돼서 그렇지 주식은 괜찮다. 현대를 샀다가 이걸로 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엎질러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버티세요. 네. 버티면 올라옵니다. 얼마나 빠질까요? 뭐 최악을 듣고 싶으세요? 네. 최악은 10만 원 봅니다. 반토막. 반토막이요? 근데 최악위를 얘기했던 거고 그 10만 원 내려가면은 하이닉스도 필요 없어요. 다 갖다 팔고 이거 들어가야죠. 10만 원 내려가면서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져버리고 그냥 최악은 어떻게. 10만 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안 내려올 거고 다시 올라가게 될 네.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2달만 한번 참아보세요. 수익 나면은 꼭 전화 주시고요. 2달이요?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1.88%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요. 32,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이 삼성전자가 2.5%대 강세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0.97% 올라가면서 2,6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32% 다시 한번 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848선 지나가면서 850선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닥이 다시 양전에 성공을 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대마보스 IT는 죽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하여튼 뭐 우리 마라톤 할 때 뭐 40km 달려야 되는데 뭐 100m 만에 승부 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안전해요. 그러니까 IT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원전 테마주들 저는 이슈들을 알고 있어요. 계속 뭐 지난번 강연회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서 영국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이라든지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얘기였고 그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였습니다. 일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주도 관심 있게 잘 보시고 그다음에 IT 섹터들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여러분들 뭐 죽으라고 막 계좌 반토막 내고 그럴 종목 절대로 아니니까
그쪽들을 갖고 있다면 뭐 주성이도 괜찮고 뭐 PSK 홀딩스 신고점 갔는데 더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 흔들려도 다 신고점 갈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지 거기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략을 하셔야 되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테마주들 물론 바닥에 샀으면 상관이 없어요. 제2의 초전대추들 바닥에 산 사람들 뭐 덕성, 신성 델타테크, 모비스 최바닥에 산 사람들은 대박 났습니다.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겼듯이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건재하다. 근데 실체가 있는 테마주, 인공지능, AI, 전력, 전기, 원전 실체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젠슨하고 리사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등등 샘 올트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을 잘 주목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미래가 보일 겁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6,513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ABL 바이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2.4%가량 내려가면서 24,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호재가 많던데 주가가 도통 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마 호재라 함은 ASCO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익을 보기 힘들까요? 단기 목표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네요. 수익을 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얘뿐만 아니라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잘 안 가죠. 꼭 호재가 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악재가 있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체가 없어도 올라가는 초전도체도 있는데 초전도체 되려고 그러면 제가 최소 빨라도 5년, 상용하려면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게 막 올라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실체 없이 올라가는 게 원래 작전주고 테마주라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뭘 움직이는 거냐면 뭐 사실 실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돈의 힘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유왕, 뭐 철도왕, 돈 많이 번 사람들 막 미국에 막 재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 1,000경을 가지고 와갖고 1,000경 갖다가 ABL 바이오만 산다.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얘가 어디 가겠어요? 맨날 상가 가겠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가는 건데 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은 1조 거의 2천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 1,000경 있는 사람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렇죠? 1경도 아니에요. 1,000경 있는 사람이 10명 모여서 산다.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돈이 지금 이상한 테마주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흐름이 일단 원전 테마에 지금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보여서 안전한 건 원전을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거 됐고. ABL 바이오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26,000원대 여기서 수익 날 수 있느냐? 수익 날 수 있어 보여요. 뭐 차트도 안정적이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뭐 호재도 어쨌든 간에 도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고 보조 역할은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맞으니까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수익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렇다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은 반등 분위기에 있고요. 우리 시장의 박스권 장세는 견고합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우리 시장이 박스권 테마 장세를 유지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전문가님을 사칭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